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당권 할 차례죠? 네. 3, 4월 강의는 이제 오늘로 끝이고요. 토요일 날 보강했는 거 아시죠? 네. 토요일 날 나오셔서 또 들으시면 되고요. 자, 299쪽 저당권 가겠습니다. 저당권 356조. 자,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 이렇게 갔어요. 무슨 대출이요? 부동산 뭐다? 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대출 받을 때는 서로 이제 법률 용어로 소비 대차가 있어야 돼요. 무슨 대차요? 돈 빌려주는 계약. 그래서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렸으면 무슨 대차죠? 금전 소비 대차고, 또 시골에서는 쌀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쌀 뭐 한 10가마니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쌀 소비 대차도 있습니다. 자, 대출해 줬을 때 이 값을 뭐라 그럽니까? 빌려준 사람 뭐가 되죠?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된다. 자, 채무자, 사람은 좋은데 나중에 변제기 도래했을 때 갚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갖고 오라고? 부동산 담보. 그래서 동산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전당포예요. 뭐라고요?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빌려 쓰는 게 질권이야,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는 이제 고친 말이 뭐냐면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권이요? 부동산 담보권을 뭐라 한다? 법률용어로 저당권. 그럼 저당권 무슨 자가 있어요? 담보. 제공자가 있고 뭐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담보 받은 자가 있겠죠. 이 제공자를 법률용어로 뭐라 할까요? 네? 저당권 뭐다? 네, 설정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받은 사람 뭐라 그러죠? 사람 이름 절대 헷갈리지 말 것. 사람 이름 때문에 자꾸 실수가 나오면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자꾸 사람 이름이 헷갈리죠. 그럼 이제 이 제공자가 누구예요? 설정자고, 여기 받은 자는 저당권자. 그럼 제공자는 보통 누가 제공합니까? 누가? 보통 누가 제공해요? 채무자 갑의 부동산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 또는 누구죠? 채무자 관계에 있는 누가? 제3자가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병 같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죠? 그죠? 그럼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 있다. 그럼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받은 자는 당연히 여기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여기 채권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채권자. 그죠? 받는 거죠? 저당권자는 보통 누가 당연히 채권자죠? 그러면 여기서 점유를 누가 합니까? 점유를. 네? 이것도 정확히 얘기해야 돼. 채무자라면 안 돼. 채무자 또는 뭐다? 제3자 이렇게 해야지 맞지. 채무자 하나면 반쪽밖에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가 점유한다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 부동산을 뭐하고? 점유하고, 이쪽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법전에서 뭐 대출 받아서 부동산 담보란 말 없고, 다짜고짜 무슨 권자가 나와요? 356조에 보시면 다짜고짜 무슨 권자는,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주어가 주인공이죠.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데 유치권자란 말은 먼저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권자? 저당권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예? 점유를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당권 점유하지 않는 얘기죠. 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시다는 거죠? 네?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완전 반대죠. 그죠? 그럼 유치권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유치권 공식은 처음에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상환,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은 뭐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채권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권 무슨 권? 저 당권 갖고 있죠? 근데 특징이 뭐 하지 않는다고? 저당 유치권은 뭐가 생명인데? 여기 점유하지 않는다. 또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자, 유치권 붙은 부동산이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권자가 태할 태도. 유치권 붙은 부동산이 화재가 났어요. 유치권자의 태도 불 끕니까? 불 구형합니까? 불 꺼야 돼. 불 끄다 못 꺼가지고 다 화재가 나서 다 끝났어. 화재 보험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가 없어서? 아니 여기 우선 입장권이 없어서. 저당권자는 불 구형합니까? 불 끕니까? 왜?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재 보험금으로 들어가서 변형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그러면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상대위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채권은 서로 약속된 채권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이 나온 게 아니죠. 법률 규정에서 나타나는 유치권이죠. 근데 저당권은 당사자 약속을 정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물건이고 약정이고 이건 뭐다? 법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지금. 뭐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안 하니까 이 점유하지 않는 특질이 있을 것이고 우선 변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다 먼저 초점을 딱 집어넣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두루두루 책을 두루두루 해서 다 하려다가 결국은 두루두루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아니 책을 다 한다고 다 했는데 읽고 나면 기억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읽었을 뿐이니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계속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반대입니다. 저당권자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뭘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네,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한다. 뭐 된 것만? 등기 등록된 것만 뭐 한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 들어온 거기다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면 수목 생각하세요. 수목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아니 수목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 작아요? 토지 아니지만 정착물이잖아. 아, 토지의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뭐다? 수목은 뭐다? 부동산 맞아요. 수목 공시 방법이 갖추는 경우도 있죠. 수목이 공시 갖추면 어떻게 될까? 공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맨날 그럼 명인 방법 그거 하나 가지고 살라니까 힘들지. 공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법률 하고 뭐요? 관습법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법률에서 등기된 인목이 있고, 그죠? 또는 뭐야? 이제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나무는 그냥 명인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냥 명인 방법 하나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를 맞춘단 말이에요. 먼저 뭐? 인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인목과 그 다음 뭐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 그러면 이 등기된 인목은 저당권을 붙일 수 있겠지. 네? 근데 명인 방법은 저당권 붙일 수 없겠지.
명인 방법은 판자에다가 소유자 누구라고 적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판자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키워드야. 그래서 무슨 방법이 나오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무슨 방법 나오면 네 글자 딱 나오면 뒤에 저당권 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답 쓰는 거야. 소유권 객체는 될 수 있지만 뭘 안 된다? 왜? 저당권은 반드시 뭐다?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니까. 됐죠? 자, 두 번째. 네. 이 과실은 누구 겁니까? 천연과실, 법정과실. 누구 겁니까? 자, 담보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세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차입 나와, 안 나와요? 차입 나오죠. 그걸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요. 무슨 과실이요? 또 토지에 뭐가 있어요? 예? 토지에서 심으면 뭐가 나와? 과실 같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과실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거냐고. 저당권 설정자 해야지. 또 채무자 가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담보 제공했으면 과실은 누구 거고 채무자 것이고 누가 제공했으면 제3자였으면 누구 거예요? 제3자니까 과실 누구 거?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뭐다? 저당권 설정자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보니까 봄에 나는 나무 드럼나무 있어요? 예?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드럼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이제 땅에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가 그걸 다 따간 거야. 그 열이 확 받으니까 요즘은 뭐가 있어서 CCTV를 막 해보니까 잡았어. 결국은 절도죄가 돼버린 거예요. 남의 사유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드럼나무를 키운 것 같다 다 뭐 해버렸으니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간 거니까 무슨 죄예요? 그 드럼나무는 누구 거예요? 원물, 나무 소유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유지든 국유지든 산에 가서 뭐 따오면 안 돼요, 원래. 그 사유지니까 걔가 딱 일을 제기한 문제가 없는 거지. 국유지 같은 경우 지방산에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넘어가는 거지. 많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절도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과실은 누구 거? 좀 더 길게 보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께 아닌 누구 거다? 저당권 설정자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실 관련돼서는 이제 압류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간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그래서 압류 전과 후로 나눠서 압류 전은 저당권 설정자가 가져간다. 누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압류는 이제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다. 저당권자가 가져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까지는 압류 전까지 누구 거? 채무자 또는 제3자 설정자 것이고 압류 후는 누구 거다? 저당권자가 된다는 것. 자, 세 번째 저당권자 뭘 하지 않으므로? 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유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점유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안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은 없다. 저당권은 있습니까? 네? 저당권은 본권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으니까 이거 인정될 수가 없네. 점유권, 점유내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없겠네요. 다음, 저당권자 213조를 준용할까 안 할까? 준용할까 안 할까? 213조는 소유권 반환입니다.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맨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은 자가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환이 없는 거예요.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다? 반환 달할 수는 없죠. 반환 뜻이 뭐라고요?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몇 조는 준용한다? 준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정도는 가능하겠죠. 이거 사람 누구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지역권.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권, 지역권, 점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방해제가 이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여기 무슨 변제가 있어요?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어요? 제일 먼저 뽑아갈 게 뭘까요? 네, 원본 뽑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 뽑을까요? 뭘 뽑는다? 이자. 세 번째는 네, 위약금이 있고요. 네 번째는 네,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게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무슨 배상이요? 이걸 지연이자라고 해요. 무슨 이자? 근데 이거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1년분만 뽑아가요. 여기 약속된 이자는 뭐다?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 요거 지연이자는 무조건 아닙니다. 몇 년분? 1년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권 무슨 비용? 네, 실행 비용. 요 다섯 가지가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고요. 다음, 이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변형된 가치물 들어가는 거. 무슨 대위? 네, 물상 대위가 포함됩니다. 무슨 대위요? 네, 그래서 저당권 기본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범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페이지 30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저당권 법률적 성질의 디귿의 출신 부분 있죠. 저당권 존재는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에서 공시될 것. 아까 했었습니다.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관습법 명인 방법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네, 301쪽 가시면은 자, 계약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저당권자 출신 부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동산 담보권자는 무슨 자예요? 채권자가 맞죠? 그죠? 그 밑에 설정자는 누구다? 채무자, 담보제공자. 그러니까 그 읽으실 때 저당권자를 읽지 마시고 부동산 담보권자,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로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담보권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채권자가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설정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이 제3자를 물상 보증이라고도 해요. 물건으로 대신 보증 섰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로요? 물건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증 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당사자 얘기 있고요. 넘기시고 303쪽 가로 4번 저당권 객체 1번 체킹하세요. 민법상 저당권 객체 등기 가능한 뭐다? 부동산. 즉 동사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특수동산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민법상은 부동산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뭐는 안 된다? 동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조심할 것이 이제 지상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 권리.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붙일 수 있고 전세권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지역권은 안 된다는 거. 자, 지역권 나오면 뭐가 나오야 될까요? 지역권 나오면 자기 토지가 있고 지역권이 있고 타인 토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에 됩니다. 네? 그래서 요청한 토지니까 무슨지? 유역지입니다. 자기 토지 일필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디다가? 아니, 승역지 말고 지역권 있잖아요. 그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붙이면 안 돼. 왜 안 될까? 자기 토지가 주고요. 지역권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된 지역권을 따로 독립해서 저당권 목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일을 하셔야 되지 거기다 맨날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쓰고 있는 거 있죠? 또 유학직 하면 또 쓰고 있을 것이고 문제 풀이하면 또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어차피 다 까먹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고 까먹어. 자기 토지가 뭐고? 주고 지역권이 뭐니까? 종이니까. 종된 지역권을 주된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저당권 목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토지에는 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다가는 지역권 저당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 질문에 용익물권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X죠? 뭐 때문에? 시험에 친절하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내요. 아주 불친절하게 뭐라고? 용익물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지역권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세요. 네, 넘기시고 304쪽, 360조 피담보 채권 범위 별표해 주시고요. 피담보 채권 범위는 5개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 요거를 거꾸로 연습하세요. 거꾸로. 앞에서부터 읽지 마시고 어디서? 뒤에서. 왜? 끝에 걸 내. 끝에 거. 끝에 게 뭐죠? 실행비용.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실행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비용 있고 그 다음에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자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 뭐 있어요? 위약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 뭐다? 원본. 특히 지연이자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용. 채무자 설정자가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한다는 것은 얼토당토도 안 되겠죠. 돈 못 갚는 사람이 무슨 지연이자가 1년분 그런 말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연이자 1년분은 누구를 한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요. 아시세요? 지연이자 1년분 채무자 설정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해석하면요.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으면 지연이자 마음껏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뒤에 누가 없으면? 입장권 하나밖에 없어. 뒤에 아무도 없어. 그럼 뭐예요? 지연이자 가져서 다 뭐 하면 돼? 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채무자가 야 지연이자 1년분 가져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는 뭐다? X마스크야. 무슨 마스크? 입 닥치고 뭐야? 저 구석에 있어야 되지.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무슨 마스크? X마스크. 무권 대리도 X마스크가 누구예요? 무권 대리에서 누가 X마스크예요? 무권 대리는 X마스크죠? 무권 대리인 최고권이 있다. 맞다 틀리다? 무권 대리인 최고권이 있다. 맞아요? 없어요. X마스크 할 맛 없습니다. 아셨어요? 360조. 이건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에서 다시 써먹을 거야. 가등기 담보권 경매시 저당권으로 본다는 그 지문 때문에 다시 이 360조가 또 어디서 논의한다? 가등기 담보권에서 논의될 겁니다.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같다. 맞는 지문이야. 가등기 담보권 경매시 물어보기 때문에 저당권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우측에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져갈 수 없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적 부동산에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뭐 설정했다? 효력이 미쳐 안 미쳐요? 미쳐. 미치죠? 근데 여기다가 혹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여기 미칠까 안 미칠까? 응? 이게 맞는 거겠지? 만약에 안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 아니야? 맨 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이제 부합물이란 말도 있고 무슨 물이요? 부합물.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종물. 부합된 물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칩니다. 그래서 부합 시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경락인은 덤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 종물도 마찬가지.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글자 그대로 가세요. 부합된 물건. 그래, 효력이 미치고 종물에도 뭐한다? 미칩니다. 알습니까? 그러면 경락인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 체킹하시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전한 지상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됐네요. 자, 갑토지에 무슨 토지에? 자, 을이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을이 여기다 건물을 뭐 할까?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누구 겁니까? 을 거죠. 이때 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뭐 설정했다? 그러면 건물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건물에 미치겠죠. 건물에 미치는데 이 지상권의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얘기예요.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얘기예요. 자, 저당권 실행이 됐습니다. 경매가 됐습니다. 새로운 경락인이 건물을 경락받았을 때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다. 아니다. 플러스 지상권 같이 취득한다. 네. 만약에 효력이 안 미치면 날라다녀야 돼. 날라다녀야 된다. 날라다. 뭐만 취득한 것 뿐이야. 토지 밟으면 땅 밟으면 안 돼. 이 건물이 왜 있는 거야? 이 지상권을 통해서 우리 건물 지었죠. 여기다가 뭐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은 여기도 미치고 건물 소유를 목적은 어디든 미친다? 지상권에도. 이걸 이제 종된 권리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 거기에도 미쳐서 경락인이 같이 취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합물, 종물, 그 다음 뭐예요? 종된 권리. 당연히 뭐한다? 효력이 뭐한다?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단식재 했을 때, 뭐 했을 때? 해볼까요? 무단식재. 무단식재.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세트로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무단 뭐요? 또 무단 경작. 내용을 공부해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제목이라도 매일 한 번씩 읽어볼 것. 제목. 그럼 무단식재했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저당권 효력이 나무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칠까 안 미칠까? 왜 미칠까? 부합했으니까. 자, 무단 신축했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왜 안 미쳐요?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무단 경작,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왜 안 미쳐요?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다 같은 얘기네.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무단식재는 뭐 했으니까? 포함했으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치고 수목에도 미치니까 경락인이 다 올 가져간다는 얘기고, 무단신축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토지만 미치지 건물은 안 미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갖다 뭐만 붙여놓으면, 거기다 저당권 붙여놓고 또 문제 틀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뭐 무단식재, 무단신축, 무단경작. 다음 넘기시고 306쪽. 디귿 과실 나왔죠? 반대말은 뭐죠? 원물. 닭에서 알이 나오면 닭이 원물, 알이 뭐다? 과실. 집에서 집새가 나오면 집이 원물, 집새가 뭐다? 과실. 그러면 359조 과실한 효력. 네, 거기서 보시면은 조문 읽을게요. 저당권 효력, 저당권자권은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담보권 제공자가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하시는 과실에 뭐한다? 미친다. 그럼 거기 포인트가 어디예요? 부동산 압류 있기 전까지는 미치지 않고 압류 후에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 압류 전까지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저당권 제공자 것이고요. 압류는 누구 거다? 저당권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저당 토지 위의 건물 365조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뭐한 후? 설정한 후 설정자, 제공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 축조했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대해서는 건물 경매될 것은 뭐 받을 권리가? 자, 이거 하면서 떠오르는 거. 아니, 이거랑 같이 떠오르는 거. 제목. 네, 그게 일괄 경매 얘기입니다. 무슨 경매요? 그럼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자, 이건 법정지상권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뭐하고요? 법정지상권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무슨 당시? 설정 당시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동일 소유자일 것.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에다가 뭐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어느 때 법지가 있습니까? 법지가 있죠? 여기는 법지가 없습니다. 건물이 뭐가 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경우는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른 원인이 왜 있을까요? 방금 했었어요. 갑토지에 지상권 받아서 건물 지은 경우 있죠. 그죠? 무슨 토지에다가 갑토지에 뭐 설정 받아서 지상권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의리. 그 다음에 토지에 뭐가 설정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약정 지상권 가지고 공격하면 되지. 여기다 뭐 인정할 필요 없다? 법지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 철거가, 그다음에 무단신축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건물 철거가 되겠네, 무단신축은? 이건 철거할 필요가 없네? 그럼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 방해해서 놀면 되는 거지. 뭘 인정할 필요 없는 거야? 법지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야. 건물이 뭐가 되니까? 철거되니까. 그래서 신축됐을 때 건물 철거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한번 뭐 해보자. 일괄 경매 가능성을 둔 거예요. 이때만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지. 어디? 처음부터 뭐 했으면? 갖다 쓰면 무슨 경매 없는 거다?
다를 때 일괄경매 절대 없습니다. 요때만 일괄경매. 그럼 이것도 어느 때 일괄경매 가능할까요?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뭐 할 수 있다면? 같다면. 뭐하고 뭐 같다면? 토지 건물이 같다면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 네, can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그건 뒤에다 일괄경매에 연결됩니다. 좀 이따 나눌 거예요. 일단 체킹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07쪽에 비읍에 무슨 대위가 있습니까? 물상대위. 뭐가 있을 때 인정되죠? 입장권. 물상대위가 나오면요. 아까 유치권하고 뭐 기억하세요? 저당권 기억해 두세요. 불 끌어가는 건지 불 구경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장권 있으면 변형된 가치문에 들어갑니다. 342조 질권. 자, 이 조문을 준용하니까 질권을 갖다가 위에다가 저당권으로 고쳐 읽으면 돼요. 무슨 권? 저당권은 질물 대신에 뭐예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서 질권 대신에 뭐 하면 되죠?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또는 인도 전 뭐 할 것? 압류할 것. 압류하는 이유는 특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압류합니다. 뭘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특정성 유지입니다. 만약에 지급 인도가 된 이유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지급 또는 인도 뭐가 된다? 압류. 이 압류는 저당권자 본인이 해도 좋고요. 제3자가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 지급 또는 인도 전 뭐하고? 압류. 압류는 누가 더 좋다? 제3자 좋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물상 대위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가 들어가. 근데 거기서 물상 대위 목적물에서 그 비번해 보시면은 거기 보상금 청구권 있습니까? 토지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있죠. 네? 그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거기 매매란 말 있습니까? 뭐 있을 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매매 대금이 있을 거야. 거기 매매 대금에는 물상 대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뭐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여기 지금부터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갑니다. 첫 번째가 저당권 붙은 토지가 수용됐다는 거. 무슨 토지? 수용 토지가 있고 여기 매각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수용 토지는 이거는 풀어가는 방법은 이건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다 털고 가는 겁니다. 뭐 한다? 다 털고 가는 게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토지는 뭘까 이건? 승계 취득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질문할 때 여러분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왜 안 미칠까요? 매각 토지는 말했으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뭐 할 수 없다는 걸까요? 경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무슨 대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락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저당권 붙은 토지는 바뀌거나 말거나 뭐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럼 무슨 대금이 있어요? 네, 경락대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받으면 돼, 이 사람은?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매각했으면은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네, 매매, 대금, 무슨 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여기 무슨 청구권이 있을까? 보상금 뭐가 있을 것이다? 청구권이 있으면, 왼쪽에 어디는? 저당권은 이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무슨 대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물상대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디는 보상금, 채권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입장권이 있는데 무슨 권이 있는데 입장권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가서 입장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는 입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관계 없는 것이고 여기는 입장을 못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보상금. 그래서 여기 매매 대금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뭐는 가능하다? 보상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다 딱 매각 토지하고 수용 토지만 적어놓으면 될 거야. 무슨 토지 무슨 토지요? 그리고 수용 토지는 뭐고? 원시. 매각 토지는 그럼 이제 그걸 풀어가는 저기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물상 D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거기 뒤에 압류 주체. 압류는 반드시 물상 대의를 행사하는 저당권자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이미 뭐한 경우에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 대의권 행사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308페이지 D 압류 주체.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요. 제3자가 뭐 해도 좋다? 압류해도 좋다는 거. 네, 다음에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네, 313쪽 가겠습니다. 자, 가로 4번 나옵니다. 무슨 경매요? 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일괄 경매가 나왔을 때 여길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법지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를 기억해야지 두 가지가 한 세트가 돼. 그냥 일괄 경매는 보지 마시고 저당권이죠. 뭐예요 여기? 법정 기산권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같았다. 달랐다. 어디만 법지가 있어? 같을 때. 거기 건물 철거 문제가 없죠. 그러면 다르다가 건물이 뭐가 돼도 신축되면 건물 철거 문제가 생기죠. 다를 때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받으면 되는 거니까 전혀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법지 없습니다. 그럼 제일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신축에서 안타까웠단 말이야. 그럼 건물 철거하면 막아보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그럼 처음부터 뭐 했으면? 같았으면 일괄 경매할 이유가 없고 달라도 일괄 경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서 일괄 경매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뭐하노?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 한 경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괄 경매 문제가 생기죠. 네, 넘기시고요. 자, 3번의 기억에 A 체킹하시고요. 3번의 기억에 A 저당권 뭐한 후 설정 후 저당 토지상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서 일괄 경매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에 뭐가 있었다면 일괄 경매 문제는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X 이코로 다르다. 그죠? 다를 때는 법지 없고 일괄 경매도 없습니다. 같을 때는 법지가 있는 거니까 건물 철거될 수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일괄 경매할 이유가 없는 거지. 문제는 뭐예요? X일 때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해야지 일괄 경매가 이해가 되는 거야. 법지가 없으니까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되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되는 방법이 뭐다? 일괄 경매하면 건물 철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에 A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 요의 제3자가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권이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B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한 후 축조 이를 제3자에게 뭐해도
일괄 경매 청구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A, B 묶으면 뭘까요? 그게? 응? 그게 경매 당시 다르다 뜻입니다. 무슨 당시에? 다르면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뭐만? 토지만 경매할 것. 그럼 법제 없으니까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다음 C.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 뭐하면? 취득하면 일괄 경매 청구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정자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그럼 C는 뭡니까? 경매 당시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경매할 수 있다? 네. 그러면 C는 일괄 경매 캔이죠. 자, 디귿 보세요. 저당권자의 선택의 자유죠. 영어로 하면 캔이야. 뭐라고요?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볼까요? 빈 토지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다 뭐 설정한 다음에 저 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세력은 어디만 미쳐요? 네? 토지만 미치지 어디는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여기만 미칩니다. 어디는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코스는 원래 뭐만 경매해야 돼요? 네, 토지만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경매 나타나겠지. 왜? 갑이 그대로죠. 그러면 갑은 뭐가 없기 때문에 병이 건물 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상은 강의할 때는 경매됐다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가보면 실제 상은 경매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경매가 뭐 하다고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수 목적이 있어서 법지가 없어서 경락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겠지만 경락받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거 사실은 상대방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힘들게 사지 않고 그냥 빈 토지도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경매가 어렵다는 얘기 실제상은. 그러면 여기 이 저당권자는 을은 뭐가 되지 않을까 봐. 네? 경매가 뭐야 잘 안 될까 봐 굉장히 끙끙거립니다. 아시겠어요? 왜 끙거려요? 아니 경매가 안 되면 배당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 값도 뭐가 될까 봐. 만약에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건물이 뭐가 될까 봐 철거될까 봐 굉장히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끙끙거리고 없으면 다 끙끙거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끙끙거리는 것을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뭐다? 그게 신의 한 수예요. 그게 무슨 경매? 그럼 토지 건물을 몽땅 다 모아버리면 일괄해서 경매하면 한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병이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문제가 없어? 철거 문제 없고 두 번째 돈이 두 가지로 갈려요. 토지 대금하고 무슨 대금?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차피 토지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어디 들어와서 배당 받아 나가면 되고 토지 배당 받고 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건물 철거되지 않고 어디 들어가서 건물 대금 받아서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 끙끙거린 것도 해결했고 다 해결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할 때는
이거부터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결정하고 공부하는 요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지 따로 하나 공부하고 일괄경매 따로따로 공부하면 나중에 이게 막 섞여가지고 헷갈리니까 처음에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어디만 법지가 있어? 그럼 거기 건물 철거 문제 없지. 그러니까 무슨 경매 얘기하면 안 돼. 다르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니까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이거 없는 거야. X일 때만 신축했을 때만 일괄경매. 이것도 경매 당시 뭐 할 것? 같을 때 can 아시세요? can 그래서 만약에 다르면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괄경매하고 뭐하고 법지 한 세트로 해서 같이 기억하면 법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맞출 수 있고 일괄경매 나오면 이것 때문에 맞출 수 있고 두 가지 섞어서 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다음 제3취득자 지입니다. 무슨 자요? 제3취득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밑에 의의 기억 체킹하세요. 제3취득자란 저당권 설정된 후, 이 키워드가 후야, 후 소유권 취득한 자, 또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후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띠를 두르고 들어갑니다. 죽을 까고 들어가야 돼. 저당권 실행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그 저당권 실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소재가 돼. 소유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소재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뭔가 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의 기억, 2번의 기억에 뭐가 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받는 거예요? 경락 받는 거야. 자기가 제3취득자가 그럼 내가 경락 받아버리는 거야. 됐죠? 두 번째, 경매할 수는 없다면 대위 변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은. 대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B번만 체킹하면 돼요. 나머지 거 읽지 마시고 B. 360조 거기 있는 찍혀있는 금액만 갚아주면 돼. 특히 지연이자를 다 갚아줄 필요는 없다는 거. 몇 년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경락 받으면 좋은데 경락 받을 수 처지도 아니고 돈 대신 갚을 처지도 아니야. 그럼 결국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러면 그동안 혹시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비용을 경락대금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러면 그냥 그 위에 조문으로 체킹할까요? 위에 조문 있죠? 거기 뭐 될 수 있다고 첫 번째 적혀 있고요. 경매는 될 수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3취득자 뭐예요? 변제. 그럼 경매가 되든 변제하려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 여유가 없어. 결국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지금 367조에 제3취득자 무슨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입비 지출한 때 몇 조? 203조 1항 제2장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경락인한테 나중에 필요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203조 뭐 기억나 여러분들? 점유자 회복자 기억나는 거 없어?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네?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했을 때 갑이 병한테 뭐 지어라고 할 때 등기 지으면 지어줘야 되겠지.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뭐 있었어? 점유할 때 할 때. 그 다음 들어간 무슨 비?
필요 위비 가지고 달라는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 조문을 다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경락인, 새로운 주인이고 그동안 점유했던 자, 점유자 무슨 자로 들어가요? 회복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락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락대금에서. 누구 보는 거예요? 지금 제3취득자. 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370조 무슨 규정? 준형 규정. 214조만 딱 줄쳐져 있네, 그죠? 그럼 그 밑에 뭐 준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물, 반환.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놔. 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방해 제거와 예방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1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점유, 내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뭐한다? 청구권 있지요. 두 번째 뭐가 없으므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청구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그지 그거 가지고 자, 저당 부동산 위에 수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수목이 있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칠 것이고 수목은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종속 정착물이 뭐 효력에 미치는 겁니다. 수목은 뭐가 안 돼 있으면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종속 정착물, 공시가 돼 있으면 독립 정착물. 공시 방법은 두 가지 뭐 법률 등기와 관습법 명인 방법. 차이는 등기 임목은 저당권 가능하지만 명인 방법 안 되겠죠? 자, 이런데 자꾸 나무를 잘라내. 벌채하고 있네.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채, 중지 가능합니까? 나무 자르지 말아라. 왜? 담보 가치가 뭐하니까? 떨어지니까 벌채, 중지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 갑이 을이 있으면 갑이 다른 토지 병토지에다가 저 나무를 전부 다 옮겨 심어놨어. 이걸 반추라고 그래. 뭐라고요? 자, 떠나기 전 나무가 옆에 두루노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아, 두루노 있어.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야?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 어디 안에 있으면? 반출된 수목이야. 이게 효력에 미칠까 안 미칠까? 네? 반출 수목은 효력에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 그러면 자, 반출된 수목을 무슨 수목을 갖다가 반출된 수목을 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자께서 벌채 중지 가능합니까? 네. 자, 그러면 나갔습니다. 반출된 수목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불가죠? 왜 안 돼요? 반환이 뭐라고 해요? 반환이 점유, 네, 노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자가 이 수목을 점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 제거 내지 뭐는 가능해도 방해 예방은 가능해도 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환이 그냥 반환이 아니고 점유 내놔 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는 가능해도. 그리고 어른 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좋은 말 할 때 이 나무 도로 원위치 시켜라. 뭐 해달라고요? 원위치 시켜라. 예? 뭐 못한다고? 못해? 그러면 다른 담보 갖고 와. 다른 담보 갖고 와.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네, 그게 317쪽에 362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야. 보세요. 아이스트를 기억해보라는 말이에요.
자, 벌채 중지 가능합니까? 근데 반출 수목 달라. 그럼 안 되잖아. 뭐는 가능한데? 벌채 중지 그건 뭐야? 가능하지만 이미 떠났어. 반출 수목은 반환. 요건 안 되지.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원위치 시켜. 못해? 다른 거 갖고 와. 그게 바로 뭐다? 담보물 뭐다? 보충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잖아. 공부하는 요령은 자꾸 조문과 조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뭐한 경우 현저히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뭐 하거나 원위치 시켜. 안 돼. 그러면 다른 상당한 담보정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스토리가 연결되죠. 그죠? 처음에 뭐 하지 말아라? 자르지 마. 벌채 중지. 가능하죠? 근데 이미 떠났어. 반출 수목은. 내놔 할 수는 없잖아. 대신 뭐 한다? 원위치. 못해? 다른 거 갖고 와.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제목이 뭐다? 담보물 뭐다? 보충 청구권.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